그런가 하면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이 너무 이르니까 사전투표를 아예 늦추자라고 제안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김정은 의원님 한번 보시죠. 이른 출근 불만의 사전투표 늦추자. 2022년 자기들끼리 보고서를 보면 사전투표 시간을 6시에서 오전 8시로 늦춰야 합니다. 이유, 출근이 너무 빨라요. 모든 직원이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직원 설문조사 했더니 종료는 오후 6시로 유지하자. 투표 시작 시간은 미루고 종료 시간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보고서는 선관위 공식 입장 아니야. 타성에 젖은 판단이었다. 지금 뭘 젖고 말고 할 때가 아니에요. 김정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까 투표소 들어가는 입구에 그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네. 이런 거 적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익히 알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배웠고 네네. 꽃을 지금 밟아버린 사람들이 선관위라고 저는 어. 생각해요. 그래서 파면 팔수록 괴담 같은 이야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괴담이다. 예, 선관위 관련해서는 아까도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냥 강행해.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죠. 그리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본인들이 투표용지를 어디다 보관하지? 아이, 그럼 줄여버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6시부터 투표해야 되는데 우리 출근 일찍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한 8시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선관위가 진행을 합니까? 아니, 그럼 끝내는 시간도 2시간 뒤로 미뤄야죠. 근데 끝내는 건 또 6시에 하자고 했다면서요. 퇴근은 빨리 해야 되니까. 도저히 뭐 듣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네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지금 이게 하나하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입장이나 변명이나 해명이 오히려 더 짜증나고 거의 국민들 분노 유발자 같은 분노 유발자. 네, 짜증난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선관위가 보이고 있잖아요. 날도 더운데 네, 이번 주 얼마나 더워요 또. 엄청 더워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들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놓는 이야기들마다 정말 너무 한심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가지고 예. 결과적으로는 송파구에서 이제 맨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그때 그 선거 당일날 오후에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투표용지가 4만 장 넘게 여유분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안 주었다. 매뉴얼이 없어서 어떻게 보고가 되고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전혀 대응 방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안 준 거 아닙니까? 안 줄 거야.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얘기만 강조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정말 예. 이제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와중에 선관위 직원들이 성과급이라는 성과급은 다 챙겨갔고 해외 여행으로 보이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그게 몰디브였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충격적인 출장 논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태리 피렌체도 있었습니다. 몰디브의 피렌체입니다. 이쯤 되면 신혼여행이에요. 몰디브의 피렌체. 선관위 직원 10명 피렌체로 갑니다. 로마, 피렌체, 베네스. 베네치아라고 하죠. 우리는 베니스라고 하고. 이탈리아 청년 정치 실태 연구 통한 우리나라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연구 명목.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8박 10일 연수. 영남 지역 선관위 직원 5명도 투표소 현장 개표 도입 방안 연구 명목으로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9일간 출장.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로마와 피렌체와 베니치아를 간 선관위 출장. 양승용 변호사님, 청년 정치 참여 연구할 거면 송파 거기 가면 돼요 지금. 그렇죠. 2030 청년들 엄청 분노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베니스를 갈 게 아니라 지금 송파 경기장 앞에 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선관위 출장 보고서만 모아놓으면 여행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관광지 같은 데만 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런 이번 선관위 이런 이제 일종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판과 비슷한 비판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제
외유성 출장,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는 거에 있어서 사실상 뭐 여행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몇 년 전부터는 각 지방의회에서 이 실종의 이제 그 국외 출장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외부 민간 위원들이 이 출장에 제대로 갔다 온 게 맞는지 다녀와서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장을 아무 때나 어디든 뭐 원하는 데 가서 놀고 오라고 국민의 혈세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멋대로 예산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출장 같은 것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몰디브라든가 누가 봐도 관광지 중심으로 다니는 저런 게 아닌가 의심이 들고 있어서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가 개혁할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면적인 개편, 전면적인 개혁, 아예 정말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 정도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던 내용도 한번 다시 보시죠. 선거 연구하러 몰디브를 갔었습니다. 선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섬나라의 선거 개표 투표를 연구하기 위해서 몰디브로 갔다는 겁니다. 이 이유들을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명목. 그 섬나라 바다나라가 어떻게 선거운동하는지 보러 갔다는 거예요. 몰디브로. 그리고 청년 정치 참여를 연구하기 위해서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를 갔다는 겁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몰디브는 신혼여행 가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관위 직원들이 단체로 결혼을 했나요? 왜 몰디브를 가는 거예요? 아니 몰디브에 물론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는가 보러 갈 수는 있죠. 근데 우리하고 면적도 틀리고요. 인구도 틀리고 선거 문화도 틀리고 제가 볼 때는 몰디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뭐 관광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몰디브를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네네. 어떻게 선관위에서 저 조그마한 나라, 관광으로 먹고 살고 인구도 별로 되지 않은 나라 가서 뭘 배우겠다는지 이해 가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선관위 출장 간 것을 보면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전부 다 우리가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고 싶어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어떤 걸 배워온다는 거예요? 어떤 걸 배우느냐?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헛웃음이 나네요. 어떤 걸 배우냐? 일단 이탈리아가요. 선거 구조가 우리하고 틀려요. 그리고 현장 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개표를 하기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나라 가서 배울 건 없잖아요. 아니 그럼 배우고 나면 현장 개표를 하든가 그러면 논란 없잖아요. 그렇죠. 전자에 지금 엉뚱한 예를 들어서 김유정, 양태정이 붙었는데 양태정이 이긴 걸로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 투표소가 김유정이 이긴 거예요. 이긴 김유정의 표를 양태정이 입력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개표를 보러 갔다 온 선관위 직원이 현장 개표 모르겠어요. 하든가 그럼. 그 쌍둥이 표가 거기 갔다 온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장 개표를 배우러 간 사람이 와가지고는 전산 입력을 잘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거 자체가 보면 우리가 그냥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이탈리아, 피렌체, 베네치아, 몰디브 이런 데를 왜 선관위 직원이 갔을까는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명목은 좋죠. 그쪽 선거 제도를 뭐 연구하기 위해서고 뭔가 검토하고 시찰하기 위해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어떤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랄지 네네. 뭐 인구랄지 뭐 면적도 비슷하다랄지 뭐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랄지 이런 거 비슷한 나라 가서 뭔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요. 저는 선관위만 잘하면 세계 최고의 제도라고 저는 봐요. 사전투표가 되건 본투표가 됐건 공정과 투명하게 관리가 되면 특히 이제 전자와 관련된 부분, 전산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되면 저는 뭐 미국이랄지 어느 선진국가보다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없다.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문제죠. 그런데 선관위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워가야 하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명목으로는 뭐 선관위 관련해가지고 뭐 직무상 뭐 일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 저거 자체는 뭐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명한 관광소 가서 관광을 갔다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 문제도 좀 진상 규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한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권한의 제약 때문에 쌍둥이 득표
그 투표함을 진상규명위 차원에서는 열어볼 수 없다라는 어떤 권한의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 수사가 그래서 필요한 대목이겠죠.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을 해서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했으나 서울시 선관위는 추후 발생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진상규명위 차원에서 최선의 진상규명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득표, 특히 사전투표에서 다른 여러 개의 지역에서 동일한 투표가 나온 것,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희귀한 일들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럼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거 규명 못한다고 하는데 강제수사에서는 그거 규명하는 건지 국민들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산에서 잘못 입력한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도 알 수 없죠. 그럼 사전투표에서 동일하게 쌍둥이로 나온 그 득표 결과는 이게 정말 자연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전산상의 오류인 건지 고의로 누가 조작한 건지 이건 누가 밝힙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쌍둥이 투표가 몇몇 지역에서만 있었다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좀 많은 곳에서 이제 수치가 동일하게 나오는 곳들이 좀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쌍쌍바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쌍쌍바다. 네, 그런데 심지어는 그냥 쌍쌍바가 아니라 새 쌍둥이까지도 나온다라고 해서 국민적으로 사실 의심이 가장 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진상조사위에서도 빼고 그렇다면 이것을 강제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된 바가 없어요. 없다. 네, 그리고 정말 그냥 그러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계학자분들께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벼락 맞을 확률 혹은 로또를 연속해서 6번 맞을 확률 등등처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게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쌍둥이 득표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것이 지난번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처럼 A와 B 후보의 이 실득표 수를 잘못 입력을 한 그런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해킹이나 어떤 전산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전부 다 이 선관위는 검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상조사에도 빠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강제수사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까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또한 선관위의 무책임이고 그러네요. 이거는 정부에서 분명히 여야와 함께 분명하게 좀 입장을 밝혀줄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몰디브랑 피렌체 간 출장비는 세금인데 만약에 여행 내지 외유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의 혈세가 지금 쓰인 부분이잖아요. 김정희 님. 이 대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혈세를 들여서 국외 출장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실한 선거 관리가 없었더라면 가서 뭐라도 배워왔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또 국외 출장 가는 건 통상적인 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부실 관리하면서 이태리 가서 피렌체, 베네치아 이런 데 가서 청년 정치 지금 청년들의 분노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선관위는? 맞네요. 가서 뭘 배우고 온 겁니까 도대체?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욕을 먹는 거고요. 몰디브 대선 참관하러 갔다고요? 몰디브 왜 갔습니까? 모히또 마시러 갔습니까? 모히또 마시러 갔냐? 왜 갔습니까 도대체? 몰디브 마시러 갔다. 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선진 해외에 가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면 선거 관리에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랄지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부실한 관리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적어도 투표용지가 없는데 아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입니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고 있는데 하하. 그런 마당인데 매뉴얼이 없어서 보고도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도 그런 정도의 어떤 기초적인 시스템조차도 없이 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꽂히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정말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쌍둥이
그 개표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저는 뭐가 됐든 낱낱이 다 이번에 밝히지 않으면 맞습니다. 예, 도저히 이 불신을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유정의 돌직구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어쩌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청년들이 외치는 분노의 지점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관위 사태 전해드렸고요. 보관하기 힘드니 용지를 줄이자. 도대체 선관위가 의도성을 갖고 이런 거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강제 수사로서 밝혀내야 할 대목입니다. 당초에 그저 실수라고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선관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이유에 대한 이른바 선관위 측의 해명인데 이걸 국민들에게 믿으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제한 보관 장소가 없다 회의실이 차지하고 있다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폐기되는 용지 많다 등등 인쇄 용지를 50%도 채 인쇄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인데 참정권을 앗아가서 논란인데 보관 장소가 없어서 용지를 줄였다라는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 20년 차 실무자의 내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업무량을 줄이려고 라는 얘기도 폭로도 나왔습니다. 업무 줄이려고 투표용지 인쇄 축소한 거다. 업무량 줄이면 사건 사고 덜 발생할 거라는 생각으로 일 줄이는 데 매몰했다. 아니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이 박탈되면 더 큰 사고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선택적인 투표용지 부족. 이걸 과연 선관위가 어떻게 해명하느냐. 이 대목도 수사로서 규명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봤던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의 A, B, C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광삼 전직 검사님. 검경 합수단이 강제 수사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선관위 서버까지 확보했어요. 중요한 건 의도성 부분인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일이 많아서 일을 줄이려 선택적으로 투표용지를 덜 뽑아서 덜 줬다. 이 말인데 이게 충분한 해명입니까?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해명입니까? 성난 2030 청년들에게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이지는 충분한 답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미 썩고 골마가지고 그게 이제 터졌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런데 골마서 터지기 전까지 워낙 이게 철옹성이잖아요. 예. 외부에서 이걸 사실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에서 곰고 썩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냥 외부에서 감시 견제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편의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투표 용지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보관할 장소를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 보안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보안을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쉬운 방법 선택하는 거죠. 보관 장소가 없으니까 투표 용지를 아예 인쇄를 하지 마라.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나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실은 이제 선관이라는 어떤 직원들이 특징이 선거가 4년, 뭐 5년 아니면 뭐 4년마다 한 번씩. 근데 뭐 국회의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2년에 한 번 정도 되겠죠. 네. 대통령 선거 있고. 그러면 선관위 어떤 하는 일이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선거법 위반 뭐 그런 거 조사 나가고 이제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업무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다른 집 공무원에 비해서는 선거철 이외에는 비교적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업무량이 선거철 돼가지고 뭐 사전투표 선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뭔가 선거철 되면 할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도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군요. 오히려 여러 가지 만일의 사태 대비는 없는 거예요. 만일의 어렵고 수표용지가 모자라면 이제 만일의 사태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아랑곳지 않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편하면 되고. 아니 근데 이걸 국민들에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기강이 해이하고 썩어빠진 기관이라 하더라도 본연의 일에 대한 업무 자세는 이 정도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투표용지가 모자랐잖아요. 그리고 그 모자랐던 투표용지 때문에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됐잖아요. 투표를 못했어요. 여기에 의도성이 없냐는 거죠. 이거 수사로 좀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귀가 찰 노릇인데 우리가 전에는 뭐 소크리 투표 뭐 그런 거 있을 때 이건 뭐 단순히 선관위의 어떤 부실 관리 이 정도로 알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용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부실 관리가 아니고 총체적 부실인데 이 부실에 있어서 어떤 안이한 태도랄지 어떤 의도성, 고의성 예를 들어서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용지를 인쇄를 안 했다랄지 아니면 용지 부족한데 이걸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편을 위해서 게을리 했다든지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느 정도 밝힐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만 과연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공정하면서 투명히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친정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뭐 야당 주도의 어떤 특검 그런 기관이 수사를 해야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지 뭐 대충적으로 이 선거에 이 수사의 네네. 결과가 만약에 현 정부랄지 현 여당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 기강회의로 뭉개고 가기엔 퉁치고 가기엔 너무나도 많은 의혹과 너무나도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내부에 경고음이 있었는데도 이걸 무시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건데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단지 아파트 투표소는 선거일 투표자 수가 많아 축소 인쇄 시 용지 부족하다. 21대 대선 당시에도 추가 배부 요청이 있었다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른바 묵살했다는 거예요. 서초동에서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송파구뿐 아니라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공무원들이 서초구 선관위에게 투표용지 달라라고 계속해서 다급하게 연락을 했지만 선관위가 신분증 확인 등의 문의에만 답변을 하고 선택적으로 이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묵살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당 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네. 어제 마침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면 재선거 소청을 제기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한 여부는 잠시 후에 여야가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런 뭐 선관위들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작용을 한 겁니까? 어떤 배경인 겁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이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이 투표소의 개수만 해도 처음에 19곳이다, 뭐 14곳, 19곳 했다가 갑자기 늘어나더니 마지막 보도까지는 140곳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선관위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어떤 실수들을 저질렀는지조차도 사후 집계마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송파 투표소에 있었던 그 상자들을 무단으로 그냥 폐기해버리는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날에 폐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도대체 이 선거에 부실했던 그 정황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들은요, 지난번에 여러 번 이 투표 개표 날에 이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들도 전적이 이미 선관위에 여러 번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대선 때만 해도 이미 기표가 된 그런 사전투표 용지가 봉투 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선관위의 업무 오류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쌓여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전면 이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응답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특히 2030 세대에 대해서는 이 전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60%를 넘었던 그런 여론조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에서는 상당히 엄중히 보고 있고 모든 것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면 재선거를 지도부에서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면 재선거가 적절하냐 마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본질적인 의문은 이렇게 참정권이 박탈된 유권자들의 표는 어떡할 건가? 라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답도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참 총체적 문제입니다. 송파구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전 11시 40분에서 50분경 이미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을 해서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했으나 서울시 선관위는 추후 발생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500매 교부하고 추가로 500매 일련번호를 또다시 부여했음에도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대응하였던 것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 선관위 선거과장에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 미기재하여 투표소에 내보내겠다고 알리자 그때서야 서울시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나 이미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이 일어난 투표소도 있었고 민원인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계속되는 구 선관위의 일련번호 문의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등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문제 상황을 더 키운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선관위가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차장에게 저희가 서면 질의서를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그 서면 질의서가 도착하면 저희가 내일은 브리핑을 하지 않고 수요일 날 그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을 합해서 그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